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사건이 바로 사기인데요.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과 함께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는 형법상의 죄를 묻는 것인데요.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것과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민사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에 반하여 형사적인 것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우리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기망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의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인 쟁점들과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고소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기망 행위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속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기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몇몇 의뢰인분들께서는 상대방 말이 모두 거짓말이다, 그러니 이건 무조건 사기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건의 진행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말이 거짓인지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모든 거짓말이 다 사기죄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아서 돈을 주었다면 돈을 준 행위에 대한 원인이 된 거짓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깜빵을 가게 생겼다, 5천만 원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며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이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말이 됩니다. 때문에 사기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 같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소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상대방이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말과 사실관계들을 잘 간추려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잘 정리가 되었다면 이를 고소장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창에 대검찰청을 검색하신 후 들어가셔서 민원 양식 메뉴에서 고소장을 검색 후 표준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살펴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알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최대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 취지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범죄 사실인데요. 범죄 사실란에 앞서 우리가 고민하였던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6월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여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나중에 변제를 독촉하자 돈을 갚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고 5천만 원을 자기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범죄에 관하여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것은
그것은 바로 다음 항목인 고소 이유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를 기재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나는 사건의 당사자여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고소장을 본 수사관은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오로지 고소장의 내용만으로 사건의 기초를 파악하므로 최대한 제3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나뉠 경우에는 문장을 나눠서 시간과 장소를 먼저 기재한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어가 생략된 경우 행위나 진술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힘드므로 주어를 꼭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고소장은 검찰이나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는데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